가죽 소파의 감촉이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평생 공들여 쌓아온 도덕이라는 이름의 성벽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굉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의 가장 오래된 벗이자 저에게는 늘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었던 그가 제 바로 뒤에서 낮게 읊조렸을 때 제 민감한 목덜미를 타고 흐르던 그 뜨겁고도 묵직한 숨결의 온도를 저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서윤 씨, 당신의 무능한 남편이 망가뜨린 나의 소중한 시간을 이제는 당신이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대신 채워줘야겠어. 그 잔인한 선언은 저의 억눌린 심장을 난도질하는 예리한 칼날인 동시에 수십 년간 메말라 비틀어진 제 육신에 뿌려지는 지독하게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단 뒤에 숨겨진 그 짜릿하고 소름 끼치는 전율이 제 척추를 타고 거침없이 흘러내렸고 저는 그저 굶주린 사자 앞에 놓인 가냘픈 먹잇감처럼 바르르 떨며 그가 내미는 지옥으로의 초대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남들에게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둔 시니어들의 진솔하고도 치명적인 속사정을 전해드리는 흔들리는 계절입니다. 올해로 52이 된 저 서윤의 이 뒤틀린 고백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커다란 도덕적 질타와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갈등의 순간들과 제 안에서 꿈틀대던 욕망의 진실을 누군가에게는 꼭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되셨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응원은 제가 이 치욕스럽고도 황홀한 긴 고백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소리 없이 서서히 침몰해가는 거대한 난파선과도 같았습니다. 30해에 가까운 긴 세월을 함께하며 제가 얻은 것이라곤 거울 속에 비친 생기 잃고 푸석해진 중년 여인의 얼굴과 마치 집안일이라는 무기징역을 사는 죄수처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신의 세계에만 갇힌 이기적인 존재였고 저를 한 명의 고귀한 여자라기보다는 그저 집안의 쾌적한 공기를 유지해주는 무생물적인 가전제품 정도도 취급해왔습니다. 따스한 눈길 한 번, 다정한 손길 한 번이 너무나도 그리워 밤마다 찬 베갯니들 눈물로 적시던 그 고독한 날들이 얼마나 사무치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을 가장했던 우리 집안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남편이 허황된 꿈을 쫓으며 무리하게 확장하던 사업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남편은 비겁하게도 제 눈을 피하며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혔고 우리 집 거실에는 저주의 낙인 같은 빨간 차압 딱지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치 구원자처럼 하지만 가장 잔인한 포식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굴지의 건설사를 운영하던 명훈 씨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수십억 빚을 단숨에 대위 변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호의는 결코 순수한 우정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명훈 씨는 예전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그는 남편 몰래 제 손끝이 스치는 찰나의 순간에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곤 했죠.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집요하게 노려보듯 늘 강렬했고 저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심장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기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자취를 감춘 어느 비 내리는 음산한 오후, 그는 저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개인 서재로 호출했습니다. 서재 안은 진한 침향 냄새와 오래된 책, 그리고 묵직한 고급 가죽향이 뒤섞여 묘하게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 소리만이 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있었죠. 명훈 씨는 육중한 원목 책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황금빛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잔 벽에 부딪히며 내는 챙그랑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고요한 공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 씨, 그 멀리 서 있지 말고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요. 내 은밀한 목소리가 당신의 그 예민한 귀에 잘 닿지 않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한 저음으로 제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 혹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의 코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최종 점검하는 절대적인 지배자처럼 말이죠. 그의 고가 맞춤 수트에서 풍기는 시원하면서도 묵직한 남성의 향취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고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편분이 빌려간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 그게 당신 인생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당신도 잘 알 텐데 사실 난 그 종이 조각 따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는 말을 멈추고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제 떨리는 어깨 위로 커다란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압도적인 열기는 제 얇은 실크 블라우스를 단숨에 뚫고 들어와 수십 년간 차갑게 식어있던 제 피부를 거칠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안으로는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지독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 제 목덜미의 연약한 살결을 살며시 쓸어내리자 저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서윤 씨, 당신은 참으로 우아하고 결이 고운 여자야. 그 무능한 놈의 집구석에서 곰팡이처럼 썩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보석이지. 당신 남편은 당신이라는 이 값진 보물의 진짜 가치를 주었다. 깨어나도 모르더군. 그의 다른 쪽 손이 제 턱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억지로 눈을 떴을 때 저는 그 남자의 눈동자 속에서 넘실거리는 거대한 욕망의 화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제가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오직 여자로서만 누릴 수 있는 뜨거운 경배였습니다. 그는 제 입술 바로 직전까지 자신의 얼굴을 밀착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입술 위로 흩어지며 묘한 간지러움과 갈증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이곳으로 와요. 아무에게도, 심지어 당신 남편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게 내가 제안하는 빛 탕감의 유일한 조건이야. 당신의 그 우아한 몸짓과 숨소리로 내 지루한 수요일 오후를 채워준다면 남편의 그 구질구질한 빚은 세상에 없던 일로 해주지. 그의 손이 제 허리선을 타고 천천히 아주 완만하게 내려가 엉덩이의 풍만한 곡선 위에 머물렀습니다. 두꺼운 손바닥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저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이성이 미친 듯이 경고등을 울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 배신자 같은 몸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며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겹겹이 봉인해왔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그 금지된 남자의 손길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때? 거절해도 좋아. 대신 내일 아침 당신 남편은 차가운 유치장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게 되겠지. 그는 제 귓볼을 살짝 깨물며 짐승처럼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은 지독한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참을 수 없는 환희였을까요? 저는 제 가냘픈 손을 들어 그의 단단하고 넓은 가슴팍을 밀어내려 했지만 제 손가락은 어느새 배신자처럼 그의 와이셔츠 깃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저는 결국 고개를 깊게 떨구며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게요. 제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그는 승리자의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제 블라우스의 첫 번째 단추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통로가 차단된 그 은밀하고도 정적 가득한 공간 속에서 제 블라우스의 첫 번째 단추가 구멍을 빠져나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제 마지막 자존심이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파공음처럼 거대하게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명훈 씨의 그 투박하면서도 단단한 손가락이 제 하얀 살결 위를 스치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추를 향해 거침없이 내려갈 때마다 저는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비참한 통증과 함께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야릇하고도 서늘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뇌하수체까지 정전기처럼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굶주린 포식자의 그것처럼 탐욕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한 명의 완전하고 고귀한 여자로 인정해주는 듯한 숭고한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기에 저는 그 모순적인 눈빛 아래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결한 희생이라는 비겁한 핑계를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의 커다란 손바닥이 제 가슴 부근의 얇은 레이스 속옷 위를 지그시 누르며 그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을 때 제 몸은 이미 주인도 모르는 배신자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그의 손길을 더 깊숙이, 더 은밀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서윤 씨, 너무 떨지 말아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아름답고 나는 지금 당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다루기 위해 내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그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는 제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환청처럼 들려왔고 마침내 상의가 바닥으로 힘없이 흘러내려 제 맨살이 서재의 차가운 공기와 맞닿았을 때 저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가온 그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목덜미와 어깨선을 타고 내려오며 그 서늘함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그의 거친 수염 자국이 제 연약한 살결을 긁으며 지나갈 때마다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신음을 삼켰고 제 손은 어느새 그의 넓은 등을 가로질러 단단한 근육을 더듬으며 그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악이었고 신의 노여움을 살만한 지독한 타락이었지만 30년 동안 남편이라는 무관심의 그늘 아래서 메말라가던 제 육체에게는 그 어떤 성수보다도 달콤하고 치명적인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명훈 씨는 제 허리춤을 감싸 쥐고 저를 천천히 들어 올려 그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앉혔고 저는 제 다리 사이로 거침없이 들어오는 그의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정조와 도덕적 가치관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고
오직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원초적인 소리와 서로의 폐부를 찌르는 거친 숨소리만이 그 넓은 서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빗줄기는 마치 제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더욱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의미 없는 웃음을 흘리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천진난만하고도 무능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증오와 혐오감이 지독한 죄책감과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명훈 씨의 진한 위스키 향취와 그의 거친 손길이 남긴 붉은 낙인들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데 남편은 그저 이제와 배고픈데 밥이나 차려라며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하고 건조한 말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곁에 누웠지만 제 모든 신경세포는 온통 낮에 있었던 그 서재의 공기와 명훈 씨의 숨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제 몸 안에 남아있는 명훈 씨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떠올렸고 그럴 때마다 제 아랫배는 이상할 정도로 경련하며 떨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지옥 같은 혹은 천국 같은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끔찍한 계약이 저를 파멸로 이끄는 밧줄인지 아니면 평생 닫혀있던 욕망의 빗장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제 삶이 이제 결코 이전의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다음 주 수요일을 공포스럽게 기다리면서도 내심 손꼽아 기다리게 된 제 자신의 뒤틀린 본심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고도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두 번째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남편이 제 평생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고가의 검은색 레이스 속옷을 스스로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수수한 차림의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은밀한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정성껏 치장된 치명적인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일종의 짜릿한 배경음악이 되었고 저는 그 금기된 선을 넘는 행위 자체에서 기묘한 우월감과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훈 씨의 서재는 여전히 고요했고 그는 지난번보다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다가와 저를 차가운 벽으로 밀어붙였고 거친 손길로 제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서윤 씨, 당신의 그 고결한 향기가 일주일 내내 내 집무실 공기 속에 머물며 나를 괴롭히더군. 그의 손이 제 속옷 안으로 차갑고도 뜨겁게 파고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두터운 목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제 몸을 그에게 밀착시켰습니다. 더 세게 해주세요. 제가 남편의 그 구질구질한 죄를 잊을 수 있게 제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좋으니까요. 제 입에서 나온 그 파격적인 요청은 저조차 믿기지 않을 만큼 외설적이었지만 명훈 씨는 그 말을 듣고 짐승 같은 거친 소리를 내며 저를 탐닉했습니다. 그는 제 몸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 영혼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굴복시키려는 듯 가장 은밀하고도 자극적인 곳만을 골라 공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안에 가장 깊은 곳, 단 한 번도 남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성역을 헤집고 다닐 때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황홀경의 정점을 보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윤리와 법도가 먼지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연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빚이 명훈 씨의 배려로 조금씩 탕감되고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눈치 없는 남편이 명훈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다며 그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 심장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 남편과 매주 수요일 제 몸을 탐하는 그 남자가 한 식탁에 앉아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풍경이라니.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코미디이자 제가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한 대가였습니다. 초대 당일 명훈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리 집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편과 다정하게 어깨동무하며 30년 지기의 우정을 과시했지만 남편이 안주를 가지러 주방으로 들어간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제 등 뒤로 손을 뻗어 제 엉덩이를 노골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당신, 이 집에서 보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그의 소름 끼치는 속삭임과 남편의 즐거운 콧노래 소리가 묘하게 섞여 들려오는 그 거실에서 저는 제 인생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식탁 아래에서 명훈 씨의 구두 끝이 제 다리 사이를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문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연신 고맙다며 그에게 비싼 양주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기괴한 삼각관계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식탁 아래 명훈 씨가 내미는 은밀한 유혹의 발길질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빚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제가 그에게 바쳐야 할 재물은 이제 단순한 육체를 넘어 제 남은 삶의 근간까지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 거실 소파에서 깊은 코를 골며 잠든 그 기괴하고도 적막한 밤, 명훈 씨는 돌아가기 직전 제 손바닥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은밀하게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평소의 수요일이 아닌 바로 내일 새벽의 시간과 어느 한적한 교회 호텔의 호수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죠. 남편이 탕감받는 빚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그가 저에게 요구하는 수위와 빈도는 비례해서 늘어만 갔고 저는 이제 단순히 수요일 오후의 임시 연인이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소유물 혹은 그가 원할 때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은밀한 서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변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온 조신한 현모양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단이 주는 짜릿하고도 치명적인 도끼에 중독되어 눈빛이 번들거리는 낯선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예약한 호텔방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명훈 씨는 이미 샤워를 마친 듯 가운 하나만을 위태롭게 걸친 채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의 서늘함과 그가 내뿜는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그의 탄탄한 몸에서 풍기는 진한 비누 향이 뒤섞여 제 말초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게 읊조렸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오는 기분이 어때? 그 죄책감이라는 조미료가 당신을 평소보다 더 뜨겁고 달콤하게 만들어주지 않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지만 동시에 제 몸 안의 깊은 샘물에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파동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코트 단추를 하나씩 마치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면서도 거칠게 풀어내렸고 제 귀를 살짝 깨물고는 무자비하게 저를 하얀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하얀 시트 위로 제 몸이 파묻히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가정이라는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명훈 씨는 제 위로 올라타 제 두 손목을 머리 위로 강하게 제압했고 그의 묵직한 근육질 무게감이 제 전신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다리 사이를 가르고 들어오는 그의 단단한 허벅지와 제 살결을 탐욕스럽게 유린하며 흔적을 남기는 그의 뜨거운 손바닥은 저를 이성적인 인간이 아닌 오직 쾌락의 파도에만 반응하는 원초적인 생명체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서윤 씨, 당신 남편은 평생 꿈도 못 꿀 일을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해주고 있는 거야. 당신의 그 깊고 어두운 욕망의 구멍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나뿐이라는 걸 인정해. 그의 거친 몰아붙임에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의 등을 손톱으로 깊게 핥히며 매달렸습니다. 고통인지 환희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감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옥 같은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저를 깨운 것은 도덕적 숭고함이 아니라 바로 이 추악하고도 강렬한 금기 어린 접촉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명훈 씨 덕분에 새로운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며 아이처럼 천진하게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당신 덕에 살았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손길이 닿은 곳이 명훈 씨의 거친 타액과 땀방울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에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완벽한 이중생활의 길을 고독하게 선택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조신하고 헌신적인 아내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명훈 씨의 연락이 오면 저는 언제든 가장 화려하고 자극적인 속옷을 챙겨 입고 그의 서재로 달려갑니다. 남편의 빚은 이제 거의 다 청산되었지만 명훈 씨와 저의 관계는 청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가 그를 놓아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거칠게 다루고 제 육체를 소유물처럼 대할 때마다 저는 제가 비로소 한 명의 여자로 완성되는 기묘한 기분을 느끼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저 서윤 씨의 사연,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끝까지 들어주셨나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숭고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빚이라는 그럴싸한 핑계 뒤에 숨겨두었던 중년 여인의 억눌린 본능이 폭발한 결과였을까요?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매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이 여인의 선택을 우리는 과연 단순히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저 서윤 씨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정조를 제물로 바치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록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지언정 마지막까지 자존심과 도덕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고결하게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시니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지독한 무게와 그 속에 숨겨진 욕망에 대해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감성을 깨우고 가슴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고 진한 시니어들의 속사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충격적이고도 가슴 시린 이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